안녕하세요. 12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급락에 2%대의 코스닥 코스피의 하락에 대해서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오미크론이 홍콩에 의해서 홍콩에서의 오미크론을 분리 성공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어쨌든 우리는 학습 효과에 의해서 오미크론은 그렇게 제2의 팬데믹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 증시에서도 역시 유럽 시장의 지난주에 첫날, 지난 금요일이죠. 첫날 정도만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고, 그때의 미증시는 또 반등도 나오기도 하고요. 미증시는 처음에는 1%대의 하락, 그리고 어제 역시나 아시아 증시는 대체적으로 홍콩만 제외를 하고 대만의 가권 지수, 일본의 니케이 지수 등등 1%대, 나머지는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등등은 전부 다 반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니케이 오늘 상승을 했고요. 상해 그리고 홍콩 지수 전부 다 반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우선 살펴를 보게 되면 12월 첫날, 여전히 12월의 전체 장세는 12월 10일 금방부터 하순까지는 그렇게 녹록치 않은 그러한 증시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주시고요. 오늘은 코스피가 60포인트, 그래서 1899 포인트까지 상승을 했고요. 3000선까지는 대략 100포인트 정도가 남아있고, 코스닥은 977, 23포인트 정도 1000선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투자별에 보게 되면은 외국인은 오늘 거래소에서 9천억 원의 순매수, 기관 투자가는 900억 원의 순매수, 코스닥은 외국인 348억 원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 투자가는 79억 원의 순매도, 개인 252억 원의 순매도를 보이면서 코스닥은 11.52, 1.19% 상승한 모습. 코스피만 2%대 하락을 해서 2%대 좀 빠진 거에 대해서는 못 미치지만, 어쨌건 2%대의 상승.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조금 빠진 것 대비 주춤하는 그러한 모습의 시장을 형성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홍콩 연구진의 검체에서 오미크론 분리를 성공했다는 것이 오전에 기사가 나오면서 증시는 하방에서 상승으로 반발 매수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백신 개발의 청신호를 알렸다. 홍콩 연구진이 아시아 처음으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을 검체에서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홍콩 영문 일간 The Standard 등이 1일 보도했습니다. 홍콩대 연구진은 지난달 29일 밤 코로나19 임상 검체에서 오미크론 변이를 분리해내는 데 성공했다고 전날 발표했습니다. 이는 홍콩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확인된 지 나흘 만이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세계보건기구에 해당 변이를 처음 보고한 지 닷새 만입니다. 연구진은 분리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수용성이 특히 좋은 베루 E6 배양용 세포에 오미크론 변이균 샘플을 삽입해 세포를 감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바이러스가 대량으로 증식해 세포 내 다른 물질의 농도를 희석시켰고, 세포 변성 효과가 24시간 이후 시작돼 48시간 이내에 완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세포 변성 효과는 세포에 배양된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에 구조적, 생화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고, 연구진은 우리는 해당 변이의 심각한 위협을 인지한 후 즉시 행동에 나섰으며, 변이를 분리하는 것은 변이에 대한 긴급 연구의 첫 번째 단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27일에 베트남 총리가 언급한 내용을 다시 한번 나노코박스에 오미크론도 나오기 때문에 현재 베트남에서의 나노코박스 주가 바닥권에서 긴급 승인 내지는 제3번째에 즉 부스터샷으로서의 긴급 승인 정도가 자꾸만 나노코박스에 부각되는 언론사 등등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는 이제 나노코박스 정도가 하나가 있죠. 물론 두 개가 현재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나노코박스 치료제와 백신 생산에 장애물을 제거했다라고 했고요. 이것은 지난 27일 11월 27일 16시에 나온 오후 4시 총리는 개인과 단위는 국내 코비드19 백신과 의약품으로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어떠한 영향도 없이 가장 높은 책임을 지고 일할 필요가 있다. 11월 27일 오전 판민진 종류 코비드19를 치료하기 위한 백신과 의약품 수입 및 생산에 관한 회의를 열었고 의견을 들은 후 그는 베트남이 코비드 제로에서 안전하고 유연한 적응과 효과적인 통제로 전략을 바꿨다.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이 결정적이다. 백신과 치료제 생산을 촉진하면 국내 의료 역량 강화에 도움이 돼 베트남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는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 통제하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국내 백신과 치료제로 생산하겠다는 당과 국가의 견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과학자들과 연구 단위들과 공유하면서 총리는 이것이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필요하지만 매우 어렵고 복잡하고 민감한 일이라 이렇게 말했고 총리는 특히 백신과 의약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지만 안전과 과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엄격한 요구사항이다 라고 말했고요. 이렇게 회의를 주관하면서 현재 여기를 보게 되면 베트남은 9개 백신의 긴급 사용을 허가했고 국내 백신 후보로는 나노코박스, 코비박은 임상 3상을 중지하는 상황, 따라서 나노코박스와 ARCT154 정도 이것은 이제 국내 베트남 자국의 백신으로 두 가지가 있고요. 가장 유력한 것은 나노코박스. 그리고 히프라, 스푸트니크 V, 이건 뭐 러시아 거이고 일본 시오노기 회사가 개발한 백신 등의 임상시험에서 연구 그리고 테스트되고 있다. 보건부는 인도와 쿠바에서 코비드19 백신 생산 기술 이전을 담당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의 베트남 기업이 mRNA 기술 수용 및 이전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소개하는 서한을 보냈다. 베트남은 몰루피라비르, 렘데시비르, 파비피라비르와 같은 특정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고 많은 특정한 치료약, 전통약, 약초 또한 연구되고 있다. 이렇게 돼서 11월 말 정도 하반기에서는 나노코박스에 대해서 베트남 정부 또는 언론사, 국민들이 대단히 긴급 승인에 대한 요청을 쇄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는 자주 빈번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반등 정도로 한번 보고요. 이것이 좀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HLB는 63만 주 전일 거래량이 70% 정도 300원 정도 올랐고요. 36,300원 정도 36,000원 이하에서는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까? 그러나 아직은 조금 5일선도 좀 돌파하지도 못했고 했기 때문에 아직은 여전히 이른 새벽에 오늘 아침에 영상에서처럼 조금 더 잘 눈여겨서 지켜보자. 인내심 있게 현금 보유도 투자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HLB 생명과학은 오늘 가장 높은 최근에 가장 낙폭이 컸었죠.
12,4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 81만 주 전일 거래량이 유사한 3.33%가 올랐고요. 12,000원 정도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지 여전히 하락 횡보 자꾸 21선조차도 돌파하지 못하고 아직은 5일선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12월 이번 주가 이틀 정도 남았죠. 내일과 모레 그리고 다음 주 정도 그렇게 되면 다음 주 목요일에 4만여의 선물 옵션 만기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주가 조정이 예상을 되는데 시장을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지켜보는 아직은 어쨌든 끝없는 하락에서 조금 반등이 나온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좋네요. 주가 바닥권에서 캔들이 양음양 그래서 음봉을 감싸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도 조금 기대감이 높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HLB도 역시 마찬가지죠. 캔들이 양음양 물론 여기도 양음양이지만 이것은 저점들이 무너지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바로 저점은 36,000원이라든지 하방 경직된 는 그러한 모습에서 양음양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감은 같지만 전체적으로 추세를 돌릴 만한 그러한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HLB부터 공매도도 조사를 해보면 공매도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48,284주 평균가는 36,400원을 보여지고 있고요. HLB 생명과학을 봅니다. 7,400주의 공매도가 나왔고 평균가는 12,365원에 해당이 됩니다. G3BNT 역시 공매도 작용하죠. 11,365주의 공매도 14,182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장중 매수 수급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입니다. 3일째 외국인은 매수하고 있는 모습인데 수량은 적지요. 16,379. 간만에 기관 투자과 관련해서 6만 주가 나오지만 향후 공매도로 나올 공산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는 기관 투자가가 매수하는 부분이 불안합니다. HLB 생명과 보겠습니다. 여전히 125,255주의 외국인이 들어왔고요. 기관 투자는 6만 주 금융투자에서 3일째 매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HLB 제약입니다. 42,000주 어제 팔더니 오늘은 41,000주를 장내 그리고 기타 법인에서 조금씩을 HLB 제약에 대해서 사들이고 있네. 충분히 HLB 제약 일봉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제약은 14,000 이하에서는 대단히 살아도 단기, 장기 충분한 가격대가 바로 HLB 제약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48만 주가 들어왔던 넥스트 사이언스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이 됐네요. 일단 10만 1744주가 고점에서 처분한 그렇게 차익을 낸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전히 일봉상에서 일신 우일신으로 상승되어져 있는 하락 상승 하면서 5일선을 돌파를 하면서 21선 훌쩍 그러면서 이 쌍바닥이라고 하죠. 더블 버텀의 형태를 하면서 현재 앞전의 고점을 가볍게 돌파하고 있는 넥스트 사이언스 수급도 괜찮고 흐름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분봉의 모습으로 시장 주체자들, 개인, 그리고 외국인 공매 세력 또는 기관 투자가들 모습을 보게 되면 일단은 HLB는 36,000원 정도는 잘 지켜줄 것인가에 이번 주 이틀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관심 분야가 되는 것이고요. HLB 제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HLB의 이 부분은
HLB 생명과학입니다. 여기 HLB만 이렇게 돼 있어서 가격이 지금 12,400원인 걸로 봐서 HLB 생명과학으로 보여지고요. HLB 생명과학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 현재의 12,000원 정도, 12,000원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횡보를 할 것인지 12,000원과 13,000원 정도 여기에 긴목이었던 것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러한 형국, 여기에서 잘 응집이 될 것인지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HLB 생명과학 지켜봐야 되겠고요. HLB 제약 HLB 제약은 14,000원 이하라고 한다라면 장기, 중기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충분한 가격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이 없을 자리가 바로 14,000 이하라고 한다라면 땡큐 하면 되겠습니다. 넥스트 사이언스 여전히 여기 17,500원을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네요. 이와 같이 쫙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역시 가장 최근에 고점을 돌파해가는 전고점을 이렇게 뚫고 가는 모습이 되는데요. 여기에 떡하니 거부할 수 없는 위치가 있네요. 바로 2만원이라고 하는 자리죠. 여러 번 돌파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하지 못했던 요 2만원. 넥서사이언스의 단기적인 숙제다. 그리고 여기 22,500원짜리 따라서 1차적으로 2만원을 달 두들겨서 돌파해서 안착을 하느냐의 관건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간만에 끊임없이 하락을 하는 상황에서 HLB 식구님들은 그래도 한숨을 돌리는 그리고 일단 오미크론이 잡혀져 있지만은 12월 저는 다음 주 정도 화수목 목요일이 내마녀의 날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좀 걱정이 되는 잘 우리 식구님들이 견디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론 상승으로 다가오면 박수치면서 땡큐 하면 되겠고요. 그러나 시장이 앞으로 녹록치 않다. 오늘 시장은 며칠 전에 언급을 드렸죠. 삼성전자의 폭풍적인 거래량과 외국인 매수이겠죠. 그리고 이 관심용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이 바로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이틀 전인가요? 어저께는요. 삼성전자 누구는 곧버스 인버스 말하는데 저는 3,000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12월은 여전히 보수적이다. 그 이유는 과거 20년 30년간의 삼성전자 세계 제1의 반도체 기업의 매분기 12조에서 15조를 형성하고 있는 영업이익이 되는 그러한 기업에 있어서 지난해 1년 동안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대략 5% 이상을 우리 국민들한테 넘겼죠. 매도했죠. 따라서 51%의 외국인 지분이 마의 51%다. 그보다 밑에 더 축소한다는 것은 현재 5G, 사물 인터넷 등등 비메모리를 대만의 TSMC를 따라잡기 위한 이재용 부회장의 2019에서 30년에 그러한 130조 원의 비전,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의 투자, 여러 가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비메모리의 시장은 어마어마한 캐파의 능력을 요구사항을 하는 그러한 시장이 있어서 삼성전자는 더 이상 외국인 더 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없이 코스피 200 지수가 무너지기에는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12월 이와 같이 보수적인 상황이고 내년도에는 다시 충분하게 3천 이상을 껑충. 그래서 인버스 투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서강대 교수인 이 김영희 교수는 좀 더 큰 증시에 대해서 조금 비관론적으로 상당히 말하는데 저는 우리는 낙관론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과거 공부를 해보게 되면 끝없이 증시는 늘 낙관론자의 모습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점, 오늘 어쨌건 반등을 보였다라고 하는 점 긍정적이고요. 오늘 또 어려운 시장에 많이 쓰셨습니다.